제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만 해왔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 4년 뒤에 지금보다 상승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전세가가 그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서울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유지되거나 서서히 하락하냐, 요게 1번. 정부 자금 대출 받아서 싸게 사는 건 좋다는 요거에 가장 맞는 시나리오고, 만약에 총선 이후에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하는 이슈가 생기면 그때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분양권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폭락이 단기간에 오면 많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있는 지역 이런 거 좋잖아요. 얼마 전에 뭐 개포의 DH 아이파크인가 저도 넣었는데 분양가 뭐 3년 전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20억인데 51평이 지금 그거 매매가가 49억이란 말이에요. 20억 로또잖아요. 서울에 그런 분양하는 단지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첨이. 그렇죠? 가점이 모자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거나. 그런데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해 뭐 4월 총선 이후로 어떤 정부 정책이든 대외 변수든 뭐 금리든 여러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급지가 가격이 20-30%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서울에 많은 분들이 분양을 안 받을 겁니다. 불과 1년 전에 2023년 1월에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 옆에 채널에 옹달책방 나가서 둔촌주공 분양 절대 받으셔야 됩니다. 가격 너무 쌉니다. 했다가 온갖 쌍욕을 다 먹었는데 지금 둔촌주공 33평 13억 5천에 분양했는데 지금 뭐 19억 20억 한단 말이죠.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내려가기가 되게 어려운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받았죠. 많은 유튜버 분들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하락의 변수가 컸던 건 맞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저는 그 가격이 괜찮다고 봤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또다시 그런 급락하는 상황이 집값이 서울 수도권에 발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의 강남 정도는 그래도 완판을 시키겠지만 강남이 아닌 뭐 강동구 아니면은 뭐 흑석동, 동작구, 마포 아니면은 뭐 저기 아현동 같은데 이 정도만 가도 뭐 노량진도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만 가도 완판은 안 될 거예요. 아 고분양가다 이러면서. 그러면 자금이 한 1억 내지 2억이 준비되신 분들은 거기서 줍줍 하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집이 있어도 무주택에도 상관없고요. 만 나이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점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서울에 안 살고 경기도에 살거나 인천에 살거나 부산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지역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계약금 10% 혹은 20%만 내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기가 과거에 서울에 2011년 정도부터 한 길게는 14, 15년까지 있었습니다. 정부 대출을 제가 아까 받아서 집값이 보합이거나 서서히 하락할 때는 6억 이하의 저렴한 정부 대출 체증식으로 받아서 집 사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락 가능성이 낮고 월세보다 싸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새 아파트가 좋지 않겠어요? 낡은 아파트보다는 올라가도 얘가 더 빨리 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완공되려면 뭐 2년 6개월 내지 3년 뒤에 완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년 6개월 3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안 오르거나 떨어져도 나랑 상관없죠. 내가 집을 사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쓰리자. 떨어질 때 살걸. 근데 이때 분양가로 내가 사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내가 이미 폭락이 왔으니까 내가 지금 무순위로 줍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폭락은 와서 더 떨어질 수는 없어. 그 상황에서 내가 사놓고 2, 3년 지나면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년 뒤에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거의 이건 제가 99% 확신해요. 3년 뒤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3년 뒤에 부동산 상승장 딱 시작되고 있는데 새 아파트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게 막 2017년, 18년 이때로 가면 뭐 신길뉴 타운 아니면 저희 경희궁자이 아니면 저 강동구에 있는 뭐 그 이런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그 뉴타운 사업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10억짜리 분양가인데 계약금 10%만 내라. 그럼 내 돈 1억만 있으면 일단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중도금 한 60%? 그러면은 10억짜리에 6억 정도 되겠죠. 한 50%될 겁니다. 그럼 5억 정도? 그럼 계약금 1억 10%, 중도금 50% 5억. 그럼 6억을 내가 2년 6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도금 대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50%를 은행에서 이자로 다 빌려줘요. 이자만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에 또 5억어치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마다 10% 1억 1억 빌려. 그럼 1억에 대한 이자 뭐 2.5% 3% 계산하면은 30만 원. 그럼 한 6개월은 30만 원만 이자네. 내 돈 1억 넣고. 그러다 또 6개월 뒤에 1억 또 넣어라. 그럼 또 빌려. 그럼 2억. 그럼 60만 원 늘어나. 그렇게 해서 5억이니까 150만 원까지 늘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때쯤 되면 이제 완공인 거예요. 그럼 입주할 때 150만 원씩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2년 정도. 그러면 이제 3년 차에 입주해. 4억 잔금 4억을 납부하면은 여기도 들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생애 최초로 이걸 땡기면 그러면 70%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억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게 금리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7억 금액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2,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 정도 더 모으는 겁니다. 그 기간에. 그러면 내 돈이 2억이 됐죠. 그럼 8억을 대출로 채워야 돼. 한 4억 정도는 대출 받을 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자 아까 말한 그 대출 받으면 그래도 뭐 월 한 150 이내로 될 테니까 맞벌이 하면.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전세 주면 됩니다. 전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지금보다 2년 뒤에 2년 뒤보다는 4년 뒤에 전세금이 서울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만 해왔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4년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 4년 뒤에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적어도 전세가가 그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에 10억짜리 아파트에 뭐 한 6억 전세 충분히 맞추거든요. 그래봐야 60%의 전세가율. 지금도 서울 전세가율 55% 정도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는 더 높아요. 그러면은 내 돈 1억 넣고 전세 막 6억 정도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내 돈 1억에다가 3년 동안 1억 모아 열심히 모아 내 돈 2억 됐죠. 그럼 전세 6억에 맞춰. 그러면은 8억이죠.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는 지인 대출, 가족 대출, 엄마 아빠. 두 번째는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셨을 때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한 5천만 원 땡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 대출. 그 다음에 내가 청약통장에서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담보로 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90%까지 저금리로 내 돈이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직업이 좋은 뭐 교사분들은 교사 공제외 대출이 또 있습니다. 공공기업 이런 데 좋아요. 회사에서 막 1억씩 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 대출을 총동원해서 2억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혹은 뭐 가족대출 혹은 내가 더 뭐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해서 맞추면 그 10억짜리 집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6억에 전세 맞춰놓고 내 돈 1억이었는데 그러고 한 2년 있다가 집값이 10억이 막 15억 됐어. 저처럼 20억 됐어. 그럼 팔면 내 돈 1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능성보다는 전세가 6억이 아니라 7억 5천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는 공급이 서울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집값이 폭락한다면 4월 이후에 폭락한다면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을 정부 대출을 받아서 저렴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규 분양권을 매수를 하셔서, 심지어 내가 청약 당첨 안 돼도 이때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프리미엄 막 그냥 분양가로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판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한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입지입니다.
근데 입지라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교통도 물론 중요한데 그 교통이 어디로 흐르는 교통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이 집값 잘 오르고 잘 안 떨어지고 뭐 좋은 지역이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서울 수도권 기준 요거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세 개인데 일단 두 개만 해요. 초보자용으로. 첫 번째,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 1위는 강남입니다. 강남, 송파, 서초. 이곳을 차로 가든 지하철로 가든 버스로 가도 좋긴 한데 일단은 지하철로 가는 게 좋아요. 버스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차로 가거나 지하철로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혹은 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좋은 지역입니다. 강남에 붙어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분당, 판교, 강동구, 미사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천, 인도건 이런 쪽 집값 비싸죠. 경기도에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시청, 광화문, 서울역 쪽이에요. 종로라고 하죠. 전통의 도심지, 오리지널 서울. 이쪽을 지하철이나 차로, 근데 이쪽은 차가 맨날 막힌단 말이에요. 강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하철로 가게 되죠. 그러면 지하철로 1시간 이내 도어 투 도어로, 지하철 시간 1시간 말고 지하철 시간 한 40분 나와야 돼요. 40분. 그래야지 내가 집에서 지하철까지 10분. 그 다음에 지하철 40분. 회사까지 10분. 그래야 1시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서울역, 광화문, 서울역은 이제 1호선, 시청도 1호선, 광화문역은 5호선, 그쵸? 그 다음에 을지로는 2호선이잖아요. 그럼 2호선, 5호선, 1호선 중에 1시간으로 내가 거길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서울 쪽에서는 신도림. 그 다음에 1호선이죠. 1호선에서 이제 9일역이 있을 거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이제 개봉 쪽 서울에서 아니면 부천도 가능은 한데 좀 멀긴 하지만 부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5호선으로 보자면은 5호선은 이렇게 마땅하게 경기도 쪽에서는 없고 갈아타도 좋습니다. 갈아타도 괜찮아요. 일산에서는 이쪽 종로 광화문에 3호선 타고 아니면은 경인선 이런 거 타고 올 수는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집값이 높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강남은 원탑이기 때문에 강남만 지하철로 1시간으로 갈 수 있으면 집에서 괜찮아요. 집값 잘 올라요. 근데 종로, 광화문, 서울역은 두 번째 지역이잖아요. 원래 1등이 최고인 거예요. 두 번째 지역은 여기만 1시간으로 가면 조금 약해. 분당이 나쁜 곳은 아니죠. 1시간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당에서 강남 가려니까 너무 먼 거야. 출퇴근이. 못 해먹겠어. 일산에서 서울역 종로, 광화문 1시간에 가요. 버스도 타고 가요. 근데 강남은 1시간 반 2시간 걸려. 못 다녀 먹겠어. 그러니까 집값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강남만 1시간에 되는 지역은 좋고 비싸요. 그러니까 강동구, 미사 좋은 겁니다. 구리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 1시간을 갈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 봐도 되고 광화문이나 서울역, 종로 혹은 3등 지역이 여의도, 가산 디지털단지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5화야 5화. 강남과 광화문을 1시간에 지하철로 갈 수 있거나 광화문과 여의도, 가산 디지털단지를 1시간 내로 지하철로 갈 수 있거나 여기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세 개 중에 세 개의 도심 일자리 지역 중에 두 개를 만족하면 되는데 강남은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지하철로. 이런 지역들이 입지가 좋고 언제나 수요가 있고 집값이 잘 오릅니다. 잘 올라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이 공덕역이거든요. 마포 쪽에. 마포가 아니에요. 공덕이에요. 공덕. 저 서쪽에 상암 쪽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공덕에 5호선 타고 광화문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 갈 수 있죠. 거기서 5호선 타면 여의도죠. 그 다음에 다리 하나 건너면 또 이제 여의도,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통팔도 교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충정로역도 되게 좋습니다.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있고 바로 앞에 광화문 걸어서도 출퇴근하고 시청, 여의도 금방 가고 강남이 지하철로 한 40분 걸리긴 한데 그 정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미 비싸요.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 좀 외곽에 있는 거
뭐 신도시 이런 데가 좋죠. 예를 들면 파주 운정 신도시에 바로 역에 있는 곳, GTX 역 근처. 여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 GTX 역 앞에 있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인 겁니다. 레벨이. 역에서 멀어. 역까지 버스 타고 집에서 내려가는데 10분. 버스 타고 15분, 25분 걸렸죠. 여기서 GTX 타고 뭐 강남, 광화문 가도 1시간 넘어요. 거기서 또 갈아타야 되잖아. 근데 내가 GTX역 바로 앞에 살아. 파주 운정 신도시. 그러면 역까지 10분 가서 GTX 뭐 10분, 15분, 20분이면 뭐 서울역 간다면서요. 그럼 서울역에서 또 갈아타도 1시간이면 가잖아. 강남도 뭐 한 25분 걸리니까. 여기는 제가 말한 물리적인 1시간 거리에 들어오죠. 근데 GTX-A는 서울역을 쓰고 삼성역, 수서역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남권과 서울역, 도심권 둘 다 가잖아요. 근데 역 바로 앞에 살면은 나는 여기를 1시간으로 갈 수 있잖아요. 파주 운정시도 되게 좋은 곳입니다. 역 바로 앞에만.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로 굉장히 싸게 나왔었는데 이미 다 이제 팔렸는데 분양이 됐는데 집값 하락기가 오면 그런 거 분양권으로 사면 좋죠. 서울도 떨어지는 판에 그게 잘 팔리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쉽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5억대 분양가 나왔던 것 같은데 33평이. 거기 위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릉 신도시도 물론 좋습니다. 창릉 신도시 청약으로 노려보세요. 청약으로 그런 거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 교산 신도시 하남미사 그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남 쪽이 좋아요. 보통 여러분이 보일 때 서울 용산 기준으로 동남이 경기도 포함 동남이 서북보다 동북보다 서남보다 좋다. 동남쪽으로 갈수록 좋다. 이렇게 일단 교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요 교통의 기준은 뭐라고요? 일자리에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판교 분당은 왜 좋냐면 강남 버스 타고 30분이면 오거든요. 빨간 버스 타면. 신분당선도 있죠. 노란색 분당선도 있죠.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버스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판교라는 IT 일자리가 거기 많아요. 좋은 연봉 높은 일자리가. 그럼 집 앞에도 일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일산은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주변에 있고 여차하면 강남이나 종로나 여의도를 1시간 정도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죠. 제가 지난번 제 책에서도 계속 말했던 제가 가장 좋게 뽑는 경기도 지역 동탄. 제가 2018년에 동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단 말이야. 저런 거 왜 사냐고. 그때 막 4억 5천에 분양받을 수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동탄 역 주변은 막 15억도 해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탄 아파트 한 7, 8억 이내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 주변은 그 가격으로 못 사겠죠. 동탄은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요. 수원 쪽에도 삼성 반도체 있고 거기 평택 쪽에도 있고 또 지금 용인 남사면에 또 짓잖아요. 일자리가 많고 동탄 쪽에는 그런 공장 같은 건데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판교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직주 근접으로 일자리가 있고 사이즈도 크고 신도시고 깨끗하고 GTX랑 ITX 쓰고 이런 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동탄 역 주변 안 살아도 여기 사는 분들은 보통은 거기 경기도나 요 경기 남부의 일자리에 출퇴근하고 가끔 가다가 부부 중에 한 명이 서울역이나 삼성역 쪽에 일자리 있으면 서울 쪽에 있으면 GTX 타고 가면 되겠죠. 이분은 1시간 걸려. 한 1시간 10분 걸려. 근데 남편이나 와이프는 한 30분이면 출퇴근해. 이 정도면 타협하고 살만하죠. 근데 가격이 새 아파트야. 그리고 화성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애 키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면 좋죠. 근데 동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동탄이 다시 한번 흔들린다면 괜찮다고 보고 동탄 이 경기 남부에 일자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동탄 6억 이하면은 괜찮다고 봐요. 지금도. 특히나 동탄의 저 호수공원 쪽에 약간 외곽 쪽 보면은 6억 이하인 아파트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30평대. 그런 쪽 보시면 좋겠고 다만 동탄 1보다는 2가 좋겠다. 동탄 1은 좀 낡아가고 있으니까 다음 상승장을 기대를 했을 때 이렇게 보고 또 반대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성남 쪽이라든가 미사 쪽이라든가 뭐 위례는 6억으로 못 사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촌 좋습니다. 평촌이 재건축 재개발이 분당만큼 확실하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다음 상승장에 평촌 정도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분명히 상승장 한 번은 올 거예요.
그래서 평촌도 참 좋습니다. 4호선 타면 금방 가잖아요. 저기 강남에 이수 거쳐서. 그리고 동북 쪽으로 보면 상계동, 중계동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쪽은 교육이 물론 최근에는 학군지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 상계, 중계동에 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요. 동북 쪽 지역의 학군지로서. 그리고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든가 장인 뉴타운에 새 아파트 되는 거 막 10억짜리 이런 것도 좋겠지만 돈이 자금력이 계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자금력 안 될 때 무리하게 연끌하지 마시고 상계동 중계동에 6억 이하의 아파트 24평 뭐 잘 찾으면 30평대 쌍문동 이런 데는 좀 안 돼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런 쪽 지하철역 주변 창동역 주변이라든가 뭐 상계역 중계역 이런 데 주변 있지 않습니까? 7호선 그쪽 주변도 괜찮겠다. 왜? 고점 대비 30%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강북이나 강남을 1시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단 이러고 가야지. 이러고 사람 많아가지고 짜증나죠. 근데 싸잖아요. 아까도 말했죠. 강남을 1시간 내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요. 근데 상계동, 중계동은 서울 도심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인 거예요. 다만 이게 쾌적하게 못 가죠. 이런 지역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실 때는 이런 지역. 근데 이게 안 되는데 GTX 호재가 있다. 예를 들면 GTX B나 C 지금 착공식을 했다고는 하는데 식만 했고 실제로 파진 않고 있거든요. 뭐 착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빨리 되면 한 5년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리면 10년 걸릴 것 같거든요. 이런 지역을 짓고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건 너무 빠릅니다. GTX A 지역은 괜찮아요. 동탄, 파주, 운정, 일산, 뭐 창릉 아니면 여기 뭐 저기 성남 쪽 이런 지역들 이게 뭐 평택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평택 연장도 뭐 평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시점엔 괜찮아요. 근데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보다는 지금 지하철이 좋은 곳, 혹은 한 2년 안에 지하철이 생기는 곳 이런 곳이 입지가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매가만 생각하시는데 전세 그 가격이 빨리 올라와줘야 전세가 매매가 갭이 줄어들면서 야, 이 가격이면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빨리빨리 매매 수요로 갈아서 집값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혹은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 하락을 방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입자분들 입장에서 5년 뒤에 GTX 여기 생기든 말든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출퇴근을 못 하잖아요. 2년 뒤에 지하철역 생기니까 여기 좋아질 거야. 내가 2년 살고 뒤에 나갈 건데 뭔 상관입니까? 전세입자 입장에선 지금 교통이 좋은 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통이 좋은데 이미 교통이 괜찮은데 GTX 여기 생긴다거나 여기에 무슨 뭐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여기에 아니면은 뭐 공원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더 좋겠죠. 지금도 괜찮은데 더 좋아질 곳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제가 볼 땐 거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곳 중에 하나가 동탄이다.